네, 평창 동계올림픽 모의 개회식 당시에 너무 추위가 심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한파가 아무래도 조금 누그러져야 관객들의 불편이 덜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굉장히 춥다가 개막식 전날인 목요일부터는 누그러질 거란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절기 입춘이 지났지만 찬바람은 더 매섭게 도심을 파고듭니다. 건물 굴뚝에서는 연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입에서 내뿜는 입김은 날이 갈수록 더 짙어져만 갑니다. 지난 2주간 발생한 한랭지울 환자는 160여 명. 올겨울 전체 환자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한파가 강력합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냉기가 아직 한반도 주변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한파특보 지역은 갈수록 더 늘고 단계도 강화돼 현재 전국 대부분에서 발효 중입니다. 아침 수온주는 서울 영하 14도, 철원 영하 21도로 곤두박질하겠고 칼바람이 체감하는 추위를 가중시키겠습니다. 한파는 수요일 아침까지 지속하다가 오후 들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일인 금요일 오후 시간대 평창은 영상 1도가 예상될 정도로 큰 한파가 없겠습니다. 다만 밤에 치러지는 데다 평창은 지대가 높아 바람도 워낙 강하게 부는 터라 체감 추위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지난 모의 개회식 때도 체감 온도가 실제 수온주보다 5도 이상 더 낮았던 만큼 조직위는 방한 부치와 목도리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 그간 내린 눈이 1m가량 쌓이는 등 서해안 곳곳에서는 연일 큰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호남 등에서는 오후까지도 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재단 등 승마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었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업은 최순실 씨로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전자 전직 임원들 역시 모두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정치 권력과 재벌 간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오던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난 것을 두고 재벌가에 적용되던 집행유예 공식이 되풀이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을 빠져나오며 안도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선고 전후 극과 극을 오고 간 이 부회장의 하루를 오예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석방이 결정되는 순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붉게 상기한 얼굴로 법정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자유가 실감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포승줄을 푼 채 수감 생활 정리를 위해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를 때에는 법정 경위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넬 만큼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선고 전 평소처럼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앉은 이 부회장은 재판부 입장을 기다리는 14분 동안 목이 타는 듯 4번이나 입을 축였습니다. 경직된 표정으로 자리를 몇 번씩 고쳐앉기도 하고 귀를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고치는 등 한눈에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석방 후 첫 일정으로 아버지 이건희 회장 병문안을 택했습니다.
경영 신뢰 회복이나 판결에 대한 비판적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서둘러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구속을 석방으로 뒤집은 극적인 판결에 법원 안팎은 지지 또는 반대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로 하루 종일 혼잡했습니다. 법원도 평소보다 3-4배 많은 인력을 법원 안팎에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경 유착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뇌물 공여로 판단한 건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증거 등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재산 국외도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정치권의 반응도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전무죄의 적폐라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습니다. 홍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또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반색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SNS를 통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정권과 기업 간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국민의당 통합파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